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헌법개정위원회는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 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이슬람에 관해 알아보는 특집 뒤에 박종상 목사와 함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슬람의 정치적 수단 지하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 보수, 무효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내는 등 파장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법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관재 목사입니다. 120년 만에 종이통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용 빈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단계적으로 종이통장을 없애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선택과 집중에 앞서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결단이죠. 이제 8월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종이통장처럼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은 없는지 새로운 달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헌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 권징 등에 대한 헌법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총회 당시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올해 총회에 다시 상정할 것을 준비하며 열린 공청회는 11조를 교인의 의무사항으로 포함하는 것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정의민 기자입니다. 작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제99회 정기총회에서 100년 만에 개정한 헌법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 개정안에는 11조를 교인의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교계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분야별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헌법 개정안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로부터 10개월여 지난 이후 번역별 3차례 공청회 개최를 준비한 예장합동헌법개정위원회가 첫 번째 공청회를 지난 30일 열었습니다. 개정위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헌법 개정 과정에는 총신대학교를 비롯한 총회산하신학교 교수진 등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수정된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작년 총회 직전까지 논란이 된 바 있는 교인의 의무에 포함된 11조는 이날 개정위 측이 배포한 헌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예배 모범 부분과 교회 정치 부분에 포함됐습니다. 11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문제를 자꾸만 이슈화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개정위 측은 의무를 다하는 교인에게만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주어야 하며 이는 개교의 당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시행하는 그 교회와 목회자의 의지하고 상당히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개정안에는 또 목사의 이중직 금지도 포함됐습니다. 총회산하신학교 겸임교수 등 일부직을 제외한 이외에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반대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예배 부분에서 과거 공식 예배 때 찬송가에 한했던 것을 목회자의 뜻에 따라 조심하여 정하도록 수정해 복음성가 등도 부를 수 있도록 한 것과 성례 부분에 학습이 포함되는 등 관련 사항이 수정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도 장로와 집사, 권사 등 각 직분 관련 조항과 당회, 노회 등 헌법 전반이 수정 추가됐으며 대체로 현대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현대어로 수정됐고 중복된 조항들은 삭제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총회원들은 개정위가 배포한 개정안을 근거로 수정이 미흡하거나 모호한 부분 등을 지적하며 추가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개정위 측은 앞으로 영남과 중부 호남 지역에서도 공청회를 열고 총회사나 교회 당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계속 확인 수정할 방침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제 1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좌담회. 이 자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박무영 부총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정영택 총회장,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 그리고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준비위원회 정성진 대표준비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유만석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한국교회 현안을 비롯해 다음 달 9일 열리게 될 평화통일기도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각 교단들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임원회가 결의하고 서울 경기 지역교회는 오후 3시 반에 시청으로 모일 수 있도록 오후 예배를 하도록 권면하고 또 문자를 보내고 연합되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에 모든 이유를 뒤로 두고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수도권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들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좌담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갈등을 풀고 연합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눠지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을 이번 광복 70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각성하면서 좀 보다 성숙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교단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통일 관련 사업들이 기도회와 맞물려 남북 통일을 앞당기는 효과를 내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이제 상설로 남북 교류위원회를 통일준비위원회로 이제 승격시키고 지금 이제 그 규정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 집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도회 이후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도회가 계속 이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가는 기도회, 그다음에 통일 교육, 그다음에 통일 기도꾼, 통일 일꾼들 양성하는 일 같은 것들을 계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의미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편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의 감동과 결단을 나누게 되는 광복제 1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는 8월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26-7차 임원회의를 열고 지난 5차 긴급 임원회의의 안건과 결의사항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6월 긴급 임원회의에서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진택중 목사 등 11명에 대해 제명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기총은 또한 개정된 정관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다음 달 27일 개최키로 했으며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에서 진행하는 통일나눔펀드에 회원교단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를 찾은 오바마 대통령. 움직이는 곳마다 연일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케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종표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표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의 케냐 일정을 마무리했어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현지에서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네, 아시는 대로 오바마는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의 신분으로 케냐를 방문했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ITM,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기업인 대회에서 제 이름이 바락 후세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라고 연설 서두에 공중들 앞에서 꺼내므로 네. 아프리카와 자신의 뿌리를 연결해 보려는 네. 자연스러운 시도가 퍽 인상적이었고 그야말로 관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명연설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케냐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인들도 대단한 자긍심을 갖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케냐 대통령 부부 등 몇 귀빈들이 무대 위에서 케냐의 독특한 춤을 춘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 아주 깊이 각인된 순간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보다 더 축제의 한마당을 어디에서 있었을까 할 정도의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이슈가 많은데요. 이번 오바마 방문 때 케냐 기독교 측에서는 이번 방문에 동성애 이슈는 두고 오라는 메시지도 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지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에 동성애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바마의 입장은 동성애는 인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름을 인정하자는 관점에서 동성애를 오바마 대통령은 접근한 반면에 네. 우루 대통령은 아주 명확하게 네.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루 대통령은 우리 케냐와 아프리카는 미국과 많은 가치들을 공유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동성애는 우리 아프리칸 가치관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아프리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동성애 이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나라의 기관을 놓아야 하는 인프라 구축과 질병과 가난 그리고 테러로부터의 해방이 더 큰 이슈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케냐와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범했을 경우 최고 14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두 나라가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면 선물을 가지고 왔죠. 예. 케냐인들에게 아마 케냐 항공이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착륙하는 것을 머지않아서 보게 될 것 같다는 흥분된 기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아프리카와 케냐인들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고 경영하고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한국도 한국 선교도 방향 설정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케냐는 더 이상 30년 전의 케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케냐의 인근 아프리카가 케냐와 인근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가일층 기도로 케냐와 아프리카가 당면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케냐가 아프리카 보고마의 중요한 위치에 서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사님 말씀하신 대로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건강한 경제와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성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매주 이 시간 특집 기획 이슬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 박종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나오셔서 좋은 말씀 주실 것 기대합니다. 이번 주에 탈레반의 지도자 오마르가 사망했다는 그런 사망설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이 얘기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물라 오마르가 사망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파키스탄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것부터 해서 파키스탄 남부 지역 카라치 이 지역에서 사망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BBC 방송하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물라 오마르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탈레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 견해로는 탈레반 운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운동보다는 지금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이 활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봐서 탈레반 운동은 뭐 아프가니스탄인지 파키스탄인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제가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을 이제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1994년 되면은 그 파키스탄의 서쪽 지역, 인더스강 그 서부 지역을 사실 아프가니스탄에 돌려줘야 됩니다. 홍콩을 그렇군요. 중국에 이렇게 반환하듯이 국제 협정으로 맺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수상이었던 그 베나지르 부토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런 국제 문제 눈을 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즈음에 이제 탈레반 운동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96년도에 파키스탄 부토 정부하고 또 파키스탄 군 정부인 ISI의 지원을 받은 탈레반 이제 운동 그 그룹들이 그 카불 그것을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나지불라 대통령을 그 대통령궁 앞에 있는 교통 그 통제 그 자리에서 이제 공개 처형을 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간 탈레반 운동과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은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라 오마르가 사망했다고 해서 탈레반 운동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아프간 탈레반 운동이 사실 그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알카이다와 이렇게 연결합니다만은 교리적인 사상적인 것은 오히려 인도 쪽에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데오반디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이 있습니다. 그 와하비즘과 그다음에 인도 쪽에 그 데오반디즘 운동이 있는데 그것과 데오반디즘과 그 파시툰 문화가 섞인 것이 탈레반 운동이기 때문에 정통 이슬람 사상에서 보게 되면 조금 그 변질된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6년도에 카불을 장악하기 전에 수도를 장악하기 전에 물라 오마르가 그 무함마드의 외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걸치고 나와서 자기가 이슬람 신성 국가를 건설하는데 그런 그 현재 지금의 그 지하드 탈레반 운동이 그 무함마드의 그 연속선상에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시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신에서도 멀리 찍은 사진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 서아시아 지방 중동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슬람 운동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마르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탈레반 운동은 건재하고 또 계속 그것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지하드를 수행하게 되나요? 제가 만나본 무슬림들이나 또 소련이 그 침공했을 때에 제가 그 지역에 잠깐 있었을 때에 그 무자히딘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제가 지하드가 뭔지 또 무자히딘이 하는 역할이 뭔지 하면은 사실 대부분 다 답변을 못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지하드라고 하는 명목으로 어떤 전투 지역에 가지만은 정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참 지하드인지 또 이 지하드라고 했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은지 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조금 좀 우리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하드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무력 투쟁, 무력 분쟁, 무기 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한 18세기 정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와하비즘이라고 그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합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하는 그 다른 모슬렘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 제압하기 위해서 무기 사용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지금의 이제 사우디 그 왕가의 이제 시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우디 가문과 또한 이 와합이 결탁함으로 말미암아서 군사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아주 견고한 그런 이제 그 베이스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결국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우디 이제 왕가가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무기를 사용했을 때에 지하들을 통해서 그 지하들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죽이는 수보다는 오히려 지하들을 주창해서 지하드하는 본인들이 죽는 수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꾸란이나 하디스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만은 자기네 나름대로 군사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것이 지하드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개념을 설정해 나가면서 나름대로의 지침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슬림들은 누구를 지하드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꾸란에서 이제 몇 가지 대상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는 우상 숭배자들. 알라 이름으로 사람들이 알라를 생각할 때 그 알라를 형상화하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지하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는 그런 이제 우상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들 말고 다른 유대교인들이나 우리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다신교 신을 여러 개 섬기는 사람들.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다신교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또 배신자들, 이슬람에서 떠난 사람들. 사실 이슬람에 떠난 형제들을 우리 크리스천 형제들 제가 많이 봅니다만은 항상 그 살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기도도 부탁하고 또 그런 것을 당해서 독을 마셔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그걸 극복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은 지하들은 그런 이교도로 간 사람들, 배신자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불신자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제 지하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참 지하드라는 개념 때문에 많은 곳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또 가슴 아픈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한국에서 또 세계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판결이 대법원의 취지대로 사법정의를 이뤄내며 사법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채널에 고정적으로 나오시면서 점점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오실 때마다 우리가 법적인 문제들을 좀 상식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 여러모로 파장이 큰 것 같아요. 그 지난 23일에 그 대법원에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성공보수가 민법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런 판결을 선고했죠. 결국 이제 성공보수라는 것은 이제 형사 사건은 이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있는데 이 성공보수 부분은 결국은 이제 형사 사건을 선임했을 때 그 선임된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뭐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시켰다든지 또는 기소가 됐는데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든지 또는 또 보석 청구를 했는데 보석을 석방시켰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성공보수 약정을 당사자 간에 해서 그 성공보수를 받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의 공공성과 공공성에 어긋나고 또 사법신뢰에 그 성공보수를 받아갖고 마치 그걸로 무슨 로비를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면 사법적 신뢰를
그 어긋나게 신뢰를 예. 떨어뜨릴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해서 이제부터는 성공보수를 약정해도 예. 무효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 아하. 그렇게 판례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착수금만 있고 예. 성공보수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약정을 해도 못 받으니까. 예. 그렇게 지금 법이 돼서 실제적으로 변호사 업계에서는 예. 현실을 잘 모르는 판례다. 예. 왜냐하면 법관분들은 이제 법에서만 계속 판사로만 있었기 때문에 예. 실제 변호사 업계의 실정을 모르고 낸 판례다. 예. 이런 비판적 의견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이번 판결이 변호사 업계의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소송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결국 이제 그 성공보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당사자 간에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예. 착수금은 얼마, 예. 성공보수 얼마. 예. 그 성공보수라는 게 뭐냐? 예.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 예. 무죄 판결을 받게 해달라. 그럼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4배, 5배의 힘이 더 들어가요. 예. 재판을 한 번 해야 될 걸 어떨 때는 7, 8번도 해야 되고 예. 현장검증도 가야 되고 아, 그러니까 비용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몇 시간 한 2, 30시간에 해야 될 걸 예. 뭐 어떤 경우는 200시간을 투입할 수도 있어요. 아, 그 사건에 대해서.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비용을 더 받아야 되는데 예. 그 비용을 다 돈을 줬다가 예. 실패하면은 의뢰인이 손해잖아요. 예. 그러니까 착수금 받고 성공하면 줄게. 예. 시간과 노력은 예. 투입했다가 예. 성공하면 그때 돈을 주겠다. 예. 그래서 성공보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성공보수를 네. 받지 말라고 예.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있는데 예. 그 성공보수 제도를 없앤 거고 성공보수란 건 당사자가 원하는 거예요. 예. 무죄일 수도 있고 석방일 수도 있고 예. 불구속으로 처벌받게 해달라는 거. 예. 또는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되게 할 수도 있고 예. 구속됐을 때 뭐 석방이 안 되면 보석으로 집행정지라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는 이 여러 가지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액수를 정해요. 예. 그래서 어려우면 성공보수가 높고 예. 또 조금 쉬우면 성공보수가 낮고 예.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잘 사용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걸 텐데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합리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이었었죠. 아,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예. 무죄 변론을 해달라 하면 예. 그러면 예전처럼 착수금 받고 무죄 받았을 때 받을 거를 예. 시간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 아예 무죄에 대한 거를 미리 받아야 돼요. 아. 그럼 착수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죠. 예. 근데 실패하더라도 예. 성공보수가 없으니까 예. 성공해도 성공보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착수금이 올라가게 되죠. 예. 그럼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성공했을 때만 좀 많이 주는 건 알겠는데 초기 비용이 이제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초기 예. 비용이 우선 많이 들고 예.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이제 타임 차지로 바뀝니다. 예. 그게 이제 시간제 보수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은 이제 변호사 착수금이 뭐 500이다, 예. 1000이다 이렇게 정하면 100시간이 들든 200시간이 들든 예. 이 재판이 2년을 가든 형사 사건은 2년 가는 게 흔치 않아요. 뭐 불구속은 예. 2년도 가요. 예. 근데 형사 사건이라도 2년 가는 게 있으니까 예. 2년이 가든 그 처음에는 초기 비용으로 1심 판결 끝날 때까지 다 변론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예. 그냥 액수를 처음에 얼마를 하면 예. 이 비용을 시간으로 다 공제를 합니다. 시간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령 구치소에 접견을 한번 갔다. 예. 그럼 구치소에 가서 2시간 동안 접견을 했지만 가는 데 시간이 1시간, 오는 데 시간이 1시간. 그럼 4시간이에요. 그럼 4시간에 대한 거를 시간당 얼마로 해서 이 공제를 합니다. 예.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내면 예. 그럼 구치소에 2번만 가면 500이 다 없어져요. 예. 그럼 재판 준비하다가 착수금 낸 게 다 없어지잖아요. 예. 그럼 다시 또 돈 내야 비용을 되고. 달라고 그래요. 예. 근데 비용을 안 주잖아요. 예. 그러면 변론이 거기서 정지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받은 돈만큼은 이제 일을 했으니까 다시 돈을 여기다 입금시키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의뢰인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비용을 자꾸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줘야 될지 모르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안 주면 거기서 끝나요. 예. 근데 예전에는 미리 예측이 됐죠. 예. 500 그러면 끝에까지 다 해주고 예. 1000 그러면
그때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1심까지. 그리고 성공하면 그때 가서 성공보수 주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성공보수가 없어졌으니까 타임 차지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외국은 타임 차지니까 우리도 타임 차지해라. 성공보수제도 없애라 하고 한번 공문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그때 타임 차지로 약정서를 바꿨어요. 근데 그게 한 4, 5개월 만에 다시 타임 차지로 그거는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돌아왔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이제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현실에 안 맞다고.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현실을 좀 미리 확인을 했더라면 좀 더 신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그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변협에서는 이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고칠 때는 헌법재판소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 판례는 재판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68조 1항을 헌법소원 낸 거예요. 이거 위헌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그걸 헌법소원 낸 거군요. 낸 거죠. 그래서 그 낸 이유는 뭐냐면 그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도 법률도 위헌 여부를 헌법에 위헌되는지를 심판하는데 이 법률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판례를 심판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법률이 잘못된 거는 심판하면서 판례가 잘못된 거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그 체계상 안 맞는다. 그 법 체계상.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헌법소원을 낸 거죠. 그래서 만일 68조 1항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된다면 헌법재판소법을 고치게 돼요. 국회가. 그럼 재판도 판례도 이제 다시 심판할 수 있죠. 그럼 이번 대법원 그 성공보수 무효 판례를 결국 이제 그 심판할 수 있는데 독일도 그 성공보수를 법에서 금했지만 헌법소원을 해서 그걸 위헌 판결을 낸 적이 있어요. 계속 논란이 좀 될 것 같으네요. 국민이 원하는 건 사법정의가 제대로 세워져서 송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법조계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끈적한 무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7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달 8월도 건강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